LA 카운티 보건국은 2, 3주 후부터는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사와 경찰관 그리고 농업과 식품 관련 종사자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현 수준의 제로금리와 자산 매입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연방정부의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히어로페이 지급에 대한 찬반 논쟁이 팽팽합니다. 마켓연합회는 히어로페이를 결정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검찰이 직접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화상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네, 고향 대신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한국의 코로나 설날 풍경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접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사와 경찰관 그리고 식품, 농업 관련 종사자들을 백신 추가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보도에 김민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2, 3주 안으로 백신 접종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65세 이상 시니어에 더해 교사와 농업 관련 종사자, 그리고 응급서비스 종사자와 경찰 등 필수업종 종사자들도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 대상자는 모두 130만여 명. 접종하는 데는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is includes education and child care workers, food and agricultural workers, and emergency service and law enforcement workers. We plan to start vaccinations for workers in these sectors 2 to 3 weeks from now. 현재까지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자는 약 20% 수준. 접종 분야가 확대되면서 예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보건국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모두 접종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고령층의 접종률을 높이는 동시에 필수업종 종사자들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겁니다. 보건국은 설을 맞이한 여행과 모임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3,000명대를 웃돌고 있지만 백신으로 인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보건국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only way for us to continue to slow transmission is if everyone chooses safety this upcoming weekend. And please spend time celebrating the holidays just with members of your own household, making plans to connect virtually with all others. 설에 이어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프레지던스 공휴일까지 이어지면서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또다시 폭증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유동성 공급을 축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로금리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또다시 제로금리와 자산 매입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저금리를 유지하고 자산 매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노동시장은 아직도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선 수능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이 한동안 금리를 인상하거나 채권 매입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노동시장은 되돌리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실업자들이 최대한 빨리 일자리를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추가 부양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1.4%나 오른 수준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거는 소비자 물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초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까지 올라갔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2%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11%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모기지 상환을 유예받은 주택 소유주들, 다음 달부터는 차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연방정부의 유예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종료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대 전용훈 기자입니다. 모기지 상환유예 프로그램 종료가 다가오면서 대규모 차압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지 데이터 업체 블랙나이트는 현재 상환유예 혜택을 받는 270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체나 차압 위기에 놓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상환유예 프로그램 혜택이 다음 달부터 오는 6월 사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주택 소유자가 최대 1년간 모기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습니다. 프로그램이 만료되는 3월부터 특히 일자리가 없어진 주택 소유주들이 곧바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통계에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근로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모기지를 재조정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직한 주택 소유주들은 조정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방주택 도시개발부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추가 부양 계획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위험직 중에 근무하는 소위 히어로페이에 대한 자치단체 내의 찬반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얼바인 시의회는 히어로페이 조례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남가주 마켓연합회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그로서리 마켓 직원들에게 위험 수당을 보장하는 히어로페이. 한인마켓들도 많이 있는 얼바인시가 오렌지 카운티 중 처음으로 히어로페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의원 5명이 만장일치한 것은 아니어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진 못했습니다.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시의원 내에서도 찬반은 팽팽합니다. 유일한 한인 시의원인 태미김 얼바인 부시장을 비롯해 3명의 시의원은 찬성, 2명은 반대했습니다. The workers came out really strong. I have like 300 workers signed petitions, and many of the residents also called supporting the workers as well. 조례안을 반대한 시의원들은 추후 법적인 책임을 시정부가 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장 경제에 적합하지 않은 조례안이라는 주장입니다. This appears to be something the legality of which is still up for discussion and understanding. 최종 표결은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마켓 직원들은 120일 동안 시간당 $4의 임금을 더 받게 됩니다. 지난달 통과시킨 롱비치에 이어 산타아나와 LA 시정부도 히어로페이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반기고 있지만 업주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마켓 업주연합은 롱비치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행하는 모든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어 히어로페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접종은 담당 의사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4일 허가 신청을 받은 뒤 3중 자문 절차를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 1호 코로나 백신으로 허가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임신부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입니다. 다만 임상시험 참가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7.4%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해 사용상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의 그 고령층에 대해서도 접종을 하는 데에서 허가의 제한을 둘 만큼의 배제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의사가 접종 당일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접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오는 4월 말까지 고령자 7,500여 명이 포함된 미국 내 임상시험 결과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음 주 국가 출하 승인이 이루어지면 오는 24일부터 백신 75만 명분을 출하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25일 보건소와 요양기관 등의 백신이 이송되고 빠르면 당일부터 실제 접종이 시작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고령층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본격 접종을 앞두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소통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다음은 미얀마 쿠데타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군부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 자금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또 수출 금지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과 그 가족까지 제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 new executive order enabling us to immediately sanction the military leaders who directed the coup, their business interests as well as close family members. 당장 미국 내에 있는 미얀마 자금 10억 달러에 군부가 접근하는 걸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첫 제재 대상을 확정할 것이라며 강력한 수출 통제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again call on the Burmese military to immediately release the democratic political leaders and activists and that they're now detaining, including Aung San Suu Kyi.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를 방문해서는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I will never hesitate to use force to defend the vital interests of America, the American people, and our allies around the world when necessary. 원론적인 차원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바이든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일부 경찰까지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대규모 유혈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경찰 살수차는 연거푸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시위대를 향해 군경이 발포를 시작한 순간 여러 발의 총성과 함께 빨간 옷을 입은 한 여성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집니다. 쓰러진 19살 여성은 머리에 실탄이 박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30살 남성 한 명도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위중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이 SNS를 타고 알려지면서 시위대는 더욱 격앙되고 있습니다. 승려와 공무원에 이어 일부 경찰까지 항의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교민 3,500여 명이 있는 최대 도시 양곤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9세 소녀가 다쳤다는, 위중하다는, 그리고 이미 사망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으면서 좀 격앙된 분위기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태를 확실하게 표현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 만일을 대비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의 외출은 절대 좀 삼가해 줍사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위대가 지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시위 과정을 사진 촬영한다든지 동영상을 담는 것도 저희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집회금지 지역을 확대하고 폭력 시위로 경찰관들이 다쳤다며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대규모 유혈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마스크 2장을 착용하는 방법을 CDC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형 약국체인 CVS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기했습니다.
CBS는 원래 내일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하루 연기해 12일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LA 동물원이 다음 주 다시 문을 엽니다. 동물원은 캘리포니아주 스테이 앳홈 오더가 내려지면서 지난 12월 7일 문을 닫은 후 오는 2월 16일에 다시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입장권은 온라인으로 미리 구매해야 하며 모든 입장객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페어가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페어 측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여전히 있다며 올해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단 올 가을에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시티필드 구장이 오늘부터 백신 접종 센터로 운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시티필드 구장으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야구, 테니스 경기가 열리는 날에만 열차가 정차했던 매치 윌레츠 포인트역에 모든 열차가 정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취득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2020 회계연도 국가별 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인들이 취득한 비이민 비자 건수는 무비자 방문을 제외하고 총 37,561건으로 지난 2019년에 비해 무려 50.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절반가량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남가주 한국학원 문제 해결에 캘리포니아 주검찰이 직접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를 직접 벌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말 바꾸기와 합의 파기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부 전현직 기사들이 말 바꾸기와 약속 파기로 표류하고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 문제. 결국 캘리포니아 주검찰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검찰은 한국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중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를 감독하는 책임이 주검찰에 있는 만큼 이사회 파행 사태에 대해 직접 중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리스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과를 쭉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그거를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주검찰 쪽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중재를 하면 쓰겠다. 일단은. 주검찰은 다음 주 목요일 열리는 한국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화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진과 관련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통합이사회 구성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합의한 것도 안 지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좀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좀 조금씩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고 합의하는 그런 게 교육 과정의 일환인데 이번에는 좀 꼭 했어. 한국학원 이사회는 지난주 수요일 김덕순과 박신하 2명 이사들의 갑작스런 반대로 사전 합의된 통합이사회 안건을 승인하지 못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3만여 명, 설 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에는 모두 14만여 명의 여행객들이 방문할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김지훈 기자입니다. 공항을 들어서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수시로 거리두기 안내부터 제주형 특별 방역 지침에 따른 발열 감시가 진행되며 금세 줄이 길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일렬로 와주세요. 작년 5월 연휴나 아니면 추석 연휴 때 많은 입도객들을 대해본 경험으로 이번 연휴 기간에도 좀 안전사고 없이 차분하고 좀 신속하게 발열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처럼 연휴에 제주 관광에 나선 관광객들도 신경 쓸 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신경 쓰고 방역 많이 해주셔서 그냥 믿고 안심하고 온 것 같아요. 마스크 잘하고 손 자주 씻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가는 발길 대부분이 관광객입니다. 맞이하는 풍경도 반기는 모습도 크게 줄었습니다. 닷새간 예상 귀성객과 관광객은 14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3% 줄었습니다. 첫날 3만 2천 명이 찾아 예상치는 밑돌았습니다. 전체 연휴 입도객도 소폭 감소하겠지만 줄어든 귀성객을 감안하면 관광객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곽지 특급 호텔과 펜션 등 숙박과 렌터카와 골프장 등 예약이 계속 오름세이고 아직까진 올 60%대 예약률을 보이는 항공사마다 좌석 공급을 늘리고 가격 경쟁에 나선 것도 변수입니다. 비행기나 이런 거는 똑같지 않았어요. 서울 치고 굉장히 싸게 왔어요. 가격도 괜찮아요.
항공 좌석 상황과 예약률을 감안할 때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제주 여행에 나섰다가 확진 통보를 받는 감염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홍경 기자입니다. 제주에 온 관광객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과 두통 등의 증세를 느껴 그제 서울 소재 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A씨는 가족 일행과 제주 여행에 나섰고 어제 오후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양성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A씨는 곧바로 제주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제주에서 검사를 받은 가족 5명 가운데 1명도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 일행 6명 가운데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포함돼 있어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검사 받은 사람들은 자택에서 격리하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 와버리니까 이분만도 보면 이제 격리돼야 될 사람이 우선 기내 접촉자. 문제는 A씨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에 여행 왔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모두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지침상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가 원칙이지만 이탈을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네, 한국의 고용시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IMF 이후에 가장 나빠졌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전유정 씨는 10명이던 직원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수업을 못하게 되니까 선생님들을 모실 수가 없고, 그리고 관리해주는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너무 금전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제한 또는 금지 업종이 늘면서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일자리가 90만 개나 사라졌습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가장 길게 집중 시행되면서 코로나 충격이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연돼 60대 이상 일자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전 연령대 취업자가 감소했고, 이 영향으로 실업자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은 2.9%나 고용률이 감소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인구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는데 20, 30대층에서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처럼 안 되는 것도 많고 힘든 것 같아요. 정부는 1분기 직접 일자리 90만 개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 역량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7%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은 전주와 인상폭이 같았지만 서울과 지방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는 꾸준했지만 서울, 마포 등 상승폭이 높던 지역이 관망세로 돌아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급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아 집값 오름세를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기에 서울 동자동 쪽방촌 개발을 놓고는 토지주 반발이 본격화하면서 역세권 등 도심 공공개발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토지 수용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돈을 받고 현금을 받고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살았는데 날 그냥 나가라는 거냐. 그러면서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시고.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한 곳인 신설 1구역을 방문해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거라며 집값 불안 심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가 지난 이달 중순부터 공공정비사업 관련 컨설팅을 시작하는 동시에 20곳 정도로 예상되는 신규 택지 지정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현금 투자자를 유혹하는 사기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다 떼인다고 합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 씨는 얼마 전 가상화폐를 통해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는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안내대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번다는 거였습니다. 500 정도 넘으면 자기가 리딩을 해줄 수가 있다. 800을 했어요. 35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 돈이 얼마가 됐냐면 7,100만 원이었어요. 강 씨가 돈을 출금하려 하자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란 요구가 돌아왔습니다. 스위스에 무슨 계좌번호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계좌 만드는 비용이 3천만 원이 든다는 거야. 수수료를 입금했는데도 출금은 되지 않았고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호소했지만 결국 모두 떼였습니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A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2시간 안에 2천만 원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원금은 보장해준다는 소리에 투자했는데 역시나 출금할 순 없었습니다. 500만 원이 1,4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600만 원을 더 넣어서 2천만 원이 되면 출금이 되니까 600만 원을 더 누라고 한 거예요.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소 화면만 거짓으로 조작해 돈을 빼돌리는 것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그냥 홈페이지 화면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계정을 내부적으로 조작을 하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문제, 한인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결국 주검찰의 개입을 불렀습니다. 억지와 약속 파기를 일관했던 일부 이사들, 이제라도 교육자 양심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주검찰은 직접 중재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중재 다음에는 법의 잣대로 해결하는 형사적인 수순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학원 이사들, 한인사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길 겁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